JBS 공감방송의 색깔 있는 이야기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 김세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향기와 색깔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색깔 있는 이야기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톡톡 튀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함께 하실 분들은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로 연락주세요. 저는 요즘 인생 1막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인생 1막에 관한, 2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실 대한힐링교육센터의 조영미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1막 2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우리가 1막 2장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원장님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서 되게 뭐랄까 색다르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가 오늘 초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1막 2장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1막 2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나이가 많이 먹은 줄은 몰랐습니다. 1막 2장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1막을 산다라는 건 요즘 젊은이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업의 세계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또 이와 반대로 우리는 1막 2장이 아니라 1막 3장을 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오래 살 때 행복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 제가 그 대한힐링교육센터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인께서 직접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한힐링교육센터는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교육계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꿈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또 실버체조, 실버요가, 노래 강사, 라인 댄스, 놀이 지도사, 전래놀이 강사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우리 강사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서 강사 파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강사 파견까지? 네. 야, 네, 좋습니다. 강사 파견까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 뭐 행복 강의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으세요? 예. 저는요, 원래는 댄스 강사,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전공을 해서 무용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제 모습 속에서 딱딱함이 묻어나오고 또 제 강의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점점점 오래 사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버 쪽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딱딱해진 제 강의를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만난 것이 웃음 치료라는 교육과정을 만나게 됐고요. 웃음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댄스를 접목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행복 강사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행복 강사. 그 노인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직 그렇게 뭐 노인같이 같이 놀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웃었더니 조금 젊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젊어지신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보통 그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모르시죠, 아직? 제 친구들은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가 이제 중년이라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어느새. 예. 동안이십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갱년기를 친구들은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갱년기를 극복하는 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만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 그리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갱년기를 함께 극복하는 요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갱년기 극복 요령이라. 갱년기 극복 요령이라고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크지 않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가 좀 부탁드릴게요. 갱년기다. 내가 지금 갱년기가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뭔가 나를 폐쇄하고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갱년기를 시작이 오히려 인생 2막이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그리워했던 일들, 동경했던 일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아마 갱년기를 앓을 시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갱년기 그러면 여성분들만 앓고 있는 것이 갱년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갱년기는 남성분들이 더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고 여성분들은 나는 갱년기다라고 이야기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분들에게 더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가 지금 갱년기 하다 보니까 그 갱년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생의 이막?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갱년기를 친구들은 겪는데 나는 겪지 않는다. 그 갱년기의 특징이 뭐죠? 일단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폐경이라는 게 오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폐경이 오기 시작하면 몸에 열이 난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예, 그리고 힘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내가 왜 살까?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가 갱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저도, 내일 모레면 5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친구처럼 찾아올 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 일을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면서 그 일을, 그 친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친구면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거부하시는. 친구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또 사귀어야 할 친구도 있고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가 있는데 갱년기와 치매는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 좋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친구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를 거부하는, 치매를 거부하는, 좋은 것 같은데요. 야, 그러면 이 원장님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을 아까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즐겁게 행복하게가 너무 뭐랄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연한 이야기들을 조금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원장님이 하고 계신 방법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춤을 추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댄스 강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언젠가부터 이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시작했어요. 왜? 다리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나이를 들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곳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직으로 생각해왔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춤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다가 제가 우연히 웃음 치료를 하면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웃음 치료를 공부하러 가방 싸들고 갔었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오전 시간 내에 가라고 그냥 하던 춤이나 추는 게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요? 제가 전혀 웃지 않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죠.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참 재밌게 맛깔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근데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야기하는 거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일을 풀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보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좀 선택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뭐 돈이 따르면 더 좋겠죠. 이야, 금상첨화. 그렇죠. 더 부러울 거 없는. 내가 좋아하는 일, 신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이면 거기에 플러스 돈을 버는 일도 함께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일을 선택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를 극복하는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노래하면서 춤도 추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다라는 게 강의도 사실 즐거워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하면서 즐거운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이막이라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즐거운 거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걸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즐거움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러 다니면 그 행복을 찾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그 행복은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러 다니죠. 그런데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자. 그렇게 내 행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요즘은 오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어르신이 요즘은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0까지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재수가 없어서 150에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면 150에 죽는 빨리 죽는다는 소리죠. 빨리 죽는다는 소리. 우리 어머니는 매일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거는 어르신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오래 사시기를 다 소망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래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저를 찾아오시는 행복을 찾아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버들을 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많이 흔히 알고 있겠지만 실버 체조, 실버 댄스, 실버 노래 강사 이런 일들을 추천해 드리면 본인들도 즐겁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냐? 만족감이라는 게 따르게 되더라고요. 만족감. 예. 그 찾기 어렵다는 감 중의 만족감. 그렇죠. 홍수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원장님한테 계속 여쭤보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야, 저런 일이구나,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원장님 주신 사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사진 좀 한번 보면서 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제가 라인 댄스 지도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네. 작년에 대회에 나가서 최우상 대상을 탄 팀이에요. 그래서 올해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저 중에 지금 보시는 편 아주 제일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작년에 저분이 저 대회를 치르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자살을 했는데 네. 저분이 20년을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 네, 그래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편지를 짧은 편지를 써놓고 나는 이제 이 어려운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분에 대한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한 번 정도 그 마음을 돌아봐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잘 간직하면서 저분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니신다고 하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예. 또 이거는 뭘까요? 요 사진은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라인 댄스 자격 과정을 하시고, 이틀 동안 열심히 춤을 추고 둘 다 약간 지쳐있는 모습이죠. 네, 지쳐있는 네. 모습. 하루에 8시간씩, 네. 이틀을 16시간 춤을 추고 약간 살짝 지쳐있는데, 라인 댄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상당히 만족해하는. 네, 좋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수협중앙회 웃음치료 강사로 지금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과 같이 웃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웃음 치료 사진이군요. 예. 네. 난 좀 저게 라인 댄스인 줄 알고. 네,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는 제가 강의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성분들이 더 쉽지 않나요? 원래 남성분들 웃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남성분들이 많은 저곳에는 제가 치마를 좀 짧게 입고 가서 즐거움을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이건 또 뭔가요? 요거는 노래하는 조영미 강사라고 해서요. 교육부에서 율곡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노래 특강을 하고 노래도 있어요. 하세요? 네. 사실은 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노래 강사라고 하면 굳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판을 열어주는 사람이 노래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색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노래를 잘하면 가수를 해야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노래 강사는 노래를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하실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는 강사가 노래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판은 잘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판을 열어주는 노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요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멤버들이에요. 여기 원장님 계세요? 네, 제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접니다. 사진 손보신 건 아니죠? 네, 저거는 이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약간 살이 오. 통통하게 쪘을 때의 사진이라서 감추고 싶은 사진 중에 한 컷인데 근데 제가 지금 참 실수로 보낸 것 같아요. 아가씨 같으신데요? 네, 실수로 감사합니다. 보내셨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요거는 이것도-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공연을 하는 사진이에요. 저는 이제 MCD 나이트 네. 댄스 팀이라고 해서 네. 댄스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50이라고 들었는데 네. 잘못 들었나요?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가 공개되는 부분은 네,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생방송 나갔거든요. 그랬군요. 네. 나이가 50이라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런 그러니까요.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저도 노래 강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자신감이 막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저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제는.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나가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을 때, 난 정말 이런 자리가 감동적이었다. 왜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강의가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동을,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혹시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가 어제 웃음치료 자격증 과정을 저희 대한힐링교육센터에서 치렀어요. 그래서 5기 저희 이제 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1월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음치료 강사들이 5기가 배출이 됐었는데요. 어떤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힐링교육센터는 작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설레고 떨리고 긴장도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제가 그 새로운 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대한힐링교육센터에 왔더니 두려움보다는
그리고 긴장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설레임이 생겼고 그리고 포근히 안아주는 제 자랑 같지만 포근히 좋습니다. 안아주는 대표님이 계셔서 너무나 편안했다. 우리 대표님은 해 같은 얼굴을 가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심하게 자기 칭찬하시는군요. 예. 아니, 있는 그대로. 있는 네, 그대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어떤 일이든 본인의 만족도가 없으면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만족감은 어떤 성취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것이 만족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족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딱 배출하신 그런 분들 중에 난 이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 이렇게 난 이 사람은 참 잘한 것 같아 라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도 웃음 치료 교육을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오세요. 오셔서 함께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예,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돈을 싫어하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와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제가 수강료는 제 돈으로 입금을 해드렸어요. 왜냐 그분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 본인의 우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간절함을 제가 채워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제가 수강료를 내드리고 교육을 받게 해드렸는데 그분에게 수강료를 4년 뒤에 받았어요. 4년 뒤에? 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분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잘 하시나?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름 공부 혼자 열심히 하시고 제 강의를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조금씩 모은 돈이 수강료가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수강료를 보내오셨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또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요. 젊은 분이에요. 20대 후반. 네. 근데 실무 쪽의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지금 인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저한테 강사님, 저 PPT 강의를 해야 되는데 PPT 교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강의 문의를 하시고 의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나가시더라도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잊지 못하는 좋은 분들로 남는 것 같아요. 역시 마음이 이 준비된 마음이 막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강사님들도 또 강사님들이신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의장 갔을 때 수강생을 보는 마음이 막 그런 또 강사들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수강생분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기억에 남으시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오늘 제가 이제 3년째 들어가는 농협에 오늘 이제 첫 개강을 했어요. 자, 6개월을 쉬고 갔는데 우리 이제 제가 가는 곳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웠다고. 그리고 또 아침에 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다다다다 보내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인데? 네. 카톡으로 보내면서 오늘 만날 이 사람 그리워서 한번 사진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제가 보람 있었던 적은 지금 94세 된 어르신이에요. 요실금이 심해서 어디든 못 다니시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분이셨는데 제가 6개월을 그분을 단독 케어를 해드렸어요. 이때는 웃음 치료로 말씀이신가? 네. 이때는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해드렸는데 6개월 뒤에 효과가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오. 그래서 친구가 생겼다. 와우. 그랬을 때 저 감동을 받았고요. 또 10년 음. 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분은 딸과 며느님이 저한테 음. 전화를 해주셨어요. 야, 너무 뭐라고? 감사하다고. 3개월 만에 그 약을 끊으셨거든요. 3개월이요? 네. 와, 빠르다. 3개월 만에 약을 끊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렇게 됐냐고. 무슨 짓을 하셨어요, 진짜? 어르신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어. 너무나 놀랍다고 10년 아. 동안 끊지 못하던 그 약을 무슨 짓을 했는데 끊으셨어요? 이렇게 음. 물으셨대요. 저 한 거 없고요. 조영민 선생님 만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야. 제가 기분이-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아.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야, 이 역시나 그 강사의 느낌? 그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정말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일인 것 같네요. 네. 보람이라는 걸 느끼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보람 있는 일을 해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물론 다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오늘은 웃음 치료? 댄스? 막 이런 걸 배우시는 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한테 이 댄스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처럼 몸치도 뭐 가능할까요? 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잘 춰지는 게 춤이고요. 아. 노래도 음치라는 건 없어요. 몸치라는 게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실버 쪽의 일을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있고 웃음이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웃음이라는 것을 권하게 되면 먼저 남에게 웃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웃어야 하고 그쵸.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웃음을 권할 때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즐거우려면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웃음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웃음에 관련된 직업?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버 쪽에 관련된 일을 선택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체조나 댄스, 실버 놀이 지도사, 전래 놀이 지도사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 일들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네.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배울 수 있는 직업이 실버 쪽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먼저 사신 어르신들의 뭔가를 지도하는 그리고 뭔가를 가리킨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먼저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생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그리고 본인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실버 쪽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이걸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을 딴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격증을 딴다?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는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기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자격증만 따면 바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긴 그렇긴 하죠. 저희가 네. 강의를 오래 해봤지만 자격증은 저희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자격증들이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기관 대한힐링교육센터에서도 1박 2일 속성과정으로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1박 2일로 속성과정으로 자격증 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는 있지만 네. 그때는 웃음 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버 체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 놀이 지도사가 이런 거구나 맛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심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 트레이닝도 해드리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만들어드리고 그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또 다시 와서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성향,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강사로 또 선생님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를 배운다면 금방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면 이렇게 어떤 걸 하나 하고 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 스터디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야, 괜찮을 것 같네요. 스터디를 하면서 몇 프로나 어떻게 좀 잘 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5기고 노래 강사도 5기고 라인 댄스는 이제 2기예요. 아,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평택 지부를 이번 오. 주에 개설을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잘 달리고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몇 프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저희랑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봉사래도 나가셔서 거의 100%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국가에서 요즘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고. 그건 이제 국가 자격증인데 그래요?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 네. 저희 요번에 필기 시험을 저희 교육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저희 대한힐링교육센터에서 노인 스포츠 교육을 받으신 필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합격을 하셨습니다. 전원 합격. 전원 합격. 이야, 정말 이건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도 이제 실기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저는 돈을 버는 거는 나중. 일단 봉사를 하면서 내 강의 스킬을 넓히고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야, 제대로 하고 계신 그런 어떤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게 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무서울 것 같아요. 라인 댄스라는 게, 아유, 아쉽네요. 좀 보여달라고 할 걸. 네. 보여달라고 해서 할 수 없어 참 아쉬운데요. 라인 댄스라고 한다라는 게 보통 뭐 어떤 걸 보고 라인 댄스라고 하는지 말로 표현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인 댄스는 이제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없이 혼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라인 댄스고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몸의 라인을 만드는 것이 라인 댄스가 아니고 줄을 맞춰서 추는 댄스를 라인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출 수 있는 춤이 라인 댄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라인이라고 했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줄 알고, 이걸 어른들이 어떻게 하시냐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협동 뭐 이렇게 네. 맞추는 게 라인 댄스였구나. 아이고, 무식한 거 탈로 났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열적인 건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라인 댄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60 되신 교수님이 라인 댄스를 도입을 하셨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라인 댄스가 실버 댄스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죠. 사실은 클럽에서 추는 춤이 라인 댄스거든요. 아,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클럽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버 댄스로 그래서 치매 예방 댄스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춤이 라인 댄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워킹 댄스로 적합하게 운동량 많게 칼로리 소비 잘 되게 그리고 다리의 근력 만들어지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행복 과연 어떤 건지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 이러면 사실 어떤 것이 행복일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아들 둘을 둔 엄마인데요.
이제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은 24살, 작은 아들은 19살. 그래서 아들만 둔 엄마라서 딱딱하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이에게 굉장히 말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잘 닦아놓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야. 네,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노인 스포츠 체육과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반대를 하지만 아니, 엄마가. 네,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 또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미소가 곧 저의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저를 뒷받침해주는 제가 늘 늦게 들어가고 어제도 밤 11시에 그 전날은 새벽 1시에 들어갔거든요. 많이 잘못하셨네요. 네. 그런데도 저에게 핀잔을 주거나 구박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후원자들이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그런데 그곳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속에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왜 이 행복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여쭤봤냐면 일을 한다는 엄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랑받는 엄마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만족도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벌고 이런 거를 모두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그냥 이렇게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이건 있다면. 어려운 노하우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엄마로 살아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아이는 이렇게 되면 알아서 잘 커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주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둘 다 컸지만, 사실은 엄마의 손이 아직도 필요한 시기거든요. 작은 아들이 고3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빈이가 고3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가슴이 진짜 찔리고 미안했어요. 근데 저는 제 상황을 아이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한다. 네, 그때.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늦게 오는 거고,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바쁜 거고, 그리고 아들이 이런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들을 피해서 간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것이 엄마로서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저는 살림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합니다. 엄마는 사실 살림을 잘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네, 남편에게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본인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내려놨을 때 그때 정작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당한 커리어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 정리해보니까 그런 거네요. 말을 하라. 솔직하게. 그렇죠. 말을 하면서 나를 챙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소중한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 조영미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좀 자신감 같은 거 생기시나요? 해봐야겠다. 나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1막 2장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만들어내 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이 방송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